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뭐 그동안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감안했을 때 그럭저럭 뭐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추세에 굉장히 순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내려가는 추세에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저항을 받고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2350 선에서 두 번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반등하는 요런 시나리오를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것은 매일매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흐름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도 요 추세를 넘기기 어려운 상태. 그렇지만 또 반등 시기까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락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반등하는 이런 그림을 유력하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뭐 한전이 10조 원 정도 적자가 났고 삼성전자도 1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에서만 조 단위의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전력은 전기 요금만 정상화되면 아주 큰 이익을 낼 회사고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높여서 나중에 그 반도체 가격이 올랐을 때 승자 독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적자보다는 미래의 점유율이 커진 데 따른 훨씬 더 큰 이익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시 생각해 볼 여력이 있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과연 많이 오른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런 게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도는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니, 매도가 아니라 매수 청산은. 예. 매수 청산을 왜 했냐면 이건 그냥 제 판단하고 이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요게 이제 앞에 188은 리셋이 되고 다시 148입니다. 그래서 어 짭짤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이 시가로 갔을 때 이 갭을 다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갭을 채우고 나서가 문제인데 시작을 할 때는 이 갭을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걸 채울 것인데 하필 이 중심선까지 있다. 이 중심선의 확률, 급등 패턴 이후에 중심선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는 다행히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팔 기회를 주는구나 해서 아침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에 정리를 여기 보시면 188,6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성공적인 대응이었고 시간은 9시 42분. 시간도 나오는구나. 이거 몰랐는데. 예. 아무튼 이때 정리를 했고 그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청산하고 바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선물 매매해서 이러다가 굴러 갑니다, 정말로. 정말 안 하다가 확실한 자리 한 번씩 나올 때 때리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중심선을 밟았으니까 이 중심선 밟고 다시 이 고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등 없이도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반등을 하고 죽는다라고 봤을 때 매도 자리는 이 포인트. 여기 말고 다른 자리도 물론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데 베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당분간 또 선물은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선물은 원수한테 권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데.
다만 이제 요런 방법도 있고 이 과하게 올랐는데 입으로만 "이거 과하게 올랐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하방에 베팅을 한다. 다만 이 종목이 망해야 망해도 싸다 이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가치하고 무관한 지나친 주가 상승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 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나도 선물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아 과열된 종목이 저렇게 꼬그라질 수 있구나. 저런 수순을 밟구나. 기술적 분석이 어떻구나.'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실천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런 걸 기반으로 저렇게 매매를 하는구나까지 그 다 보여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유 이 세상이 정말 별거 없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내가 큰돈 벌 일이 없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태양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소나기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게 1 년, 2 년, 5 년, 10 년이 축적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잘하고 또 좋은 투자처에 잘 배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건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되면 다 늙어 버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냐. 요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기분 상태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우울감에 또 빠져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또 이런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가 있는 거고 그래야 이런 시기가 있어서 좋은 시기가 됐을 때 더 만끽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빨리 성취하려고 한다. 뭐 늙어서 돈 벌면 뭐 하겠냐. 근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어서 돈이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 뭐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점점 기억력도 나빠지고 점점 이 돈 쓰는 재미가 없긴 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원래부터 싫어했지만 요즘 더 싫어하는 그런 상태니까. 하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는 거. 자, 일단 생업을 가집니다. 생업을 가지면 우리가 신체 건강한 분들이라면 못해도 한 300만 원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생업을 가져서 300만 원을 벌고 이 지출은 최소화하고 아니 이렇게 살 거면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까 그냥 막 마음대로 살래. 맞습니다. 근데 꼭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저는 차를 32 살에 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남들보다 못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32 살에 차를 샀고 그 한 20 년도 더 된 얘긴데 여자친구랑 만나서 김밥만 먹다가 예 그 또 안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요 생업으로 누적되는
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학업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돈 버는 데 썼습니다. 예, 주식 투자도 하고 예, 자료실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 이제 이 생업으로 요런 자금을 축적하고 지출을 최소화해 가지고 목돈을 만듭니다. 근데 이걸 은행에 넣어 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고 예,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뭐 덩치도 크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도 크게 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작 이 부동산에 많이 깔고 앉아 버리면 다른 데 투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포기하고 주식하고 태양광으로 가자. 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kW 태양광을 하나 갖고 있다. 5년 정도 지나면 원금을 다 찼습니다. 그럼 5년 지나서 또 10kW를 하고 그럼 20kW를 갖게 됩니다. 20kW 가지고 돌리면 2.5년 만에 또 10kW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하면 1.8년 만에 추가하고 또 1.8년 지나면 또 추가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예 5 개가 되면 1년 만에 또 10kg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써야 된다 결국. 안 쓰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예.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나이 들어서도 돈을 갖고 있고 젊었을 때 재미를 포기하고 나이 들어서 돈을 갖고 싶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미없이 쭉 살다가 돈에 나중에는 그래도 돈에 구애받지 않겠다. 예, 요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난 젊었을 때 즐겨야 되겠다. 젊었을 때 예 이렇게 보내는 건 내 나이에 대한 내 청춘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놀다가 이제 나중에 돈으로 고생하시는 거고. 다만 운이 좋거나 부잣집에 태어나면 둘 다 가능하니까 예 그분들은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다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고통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겠네.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이 제일 재밌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제 노래 때문에 고통이 많으실 텐데 한큼 라이프 케어 이거 종목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여기 몰입을 해 가지고 네. 컴 라이프. 근데 이제 제가 제 노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예 단기간에 보시고 막 지쳐 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예 그게 왜냐면 항상 그런 상황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못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참는 분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팔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제 노래를 보면 뭔가 반응이 좀 올 것 같다가 또 안 옵니다. 참 예 제가 생각해도 참 속상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뭐 회사가 뭐 예상과 달리 기업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또 4 분기 보면 5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고르는 종목 기준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는 무지막지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예 시간이 지나면 이 연결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를 보시면 불과 5년 전에 순자산 450억 짜리 회사가 5년 만에 회사가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예. 5 년도 아니지 사실은 4 년이지. 4년 만에 회사 외형이 더블이 됐고 꾸준히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낮고 회사 망할 일도 없고 영업이익률 꾸준히 거의 20%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를 보여주는 종목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제노레이가 예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지금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 참 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도 답답할 노릇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심정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안 올라가니까 우리는 오직 주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좋아지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봤는데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5 년, 10 년이 걸려도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일례로 이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NH농협증권이었고 우리투자증권하고 합병을 하면서 기존 종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2006 년부터 대응을 해 가지고 10년 걸려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017 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2017 년이 아니지 2015 년에 이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이 정모를 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 창궐할 때. 그때가 2006 년부터 해서 2015 년이니까 10년 걸렸는데 10년 가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아니라 숫자로만 판단했을 때 거의 코스닥 종목 중에서 넘버 원이다. 이 종목이 제너레이가 주가가 안 오르는데 뭐 맞습니다. 저도 안 오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 종목이 4년 만에 회사 크기가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세가 이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한 3-4년 후에 지금보다 회사 가치가 또 2배가 되고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 나고 있다. 그래도 지금 주가겠느냐. 요런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파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3년, 4년 지나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럼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저 사기꾼 말 들어 가지고 내가 시간만 날렸네. 요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짜증나는데 그냥 다른 종목 갈아타야지 이렇게 하는 걸 실천하시는 게 만약에 실천을 못한다.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보유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편하고 배울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 케어가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저도 이제 이 태양광 시공 쪽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삐끗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한컴 라이프 케어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뭐 조금 실적에 어떤 부침이 좀 큽니다. 어떨 때는 뭐 300억 영업이익 났다가 어떨 때는 적자 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주가는 적정한 수준이다. 근데 이 안전에 대한 강조라든지 앞으로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장하고 보통 3년 정도 있다고 움직이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2024년 한 중반까지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지 않을까. 요러기에는 또 뭔가 다 왔습니다. 신호가 나오기 직전인데 그거보다 조금 빠른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매번 그렇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에 대해서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 안전 강화는 정신무장이나 뭐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보다도 좋은 장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판가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거에는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통신, 항공, 방송 그 지상파는 아예 외국인 취득이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40, 한국가스공사는 30%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준다라는 지금 논의가 있는데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 통신사들 지분은 거의 70%가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항공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방송사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도 이 한도가 없어진다 해서 좋아질 거냐 글쎄 딱히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신사들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 통신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60, 70이 됐을 때 은행주 수준의 밸류를 인정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주가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려가지고 배당락 이후에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적정 가치라고 한다면 3만 원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하는데 예, 그렇지만 계속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성장성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예, 투자에 있어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지분율이 해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도 한도가 다 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하나금융지주로 보면 71.59%인데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장이 풀린 게 예, 그 IMF 구제금융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빗장이 풀리고 안 풀리고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을 보면 큰 상관관계는 없더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지주사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다. 그런 목적이라면 60, 70까지 쉽게 올라갈 거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변화,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난다라는 변화는 특별히 이 개별 종목에 수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걸 외국인들이 사고 그걸 유동성 공급원으로 삼아서 다른 종목에 더 활발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전체에는 좋고 통신주나 전기가스, 항공 이런 쪽에는 오히려 특별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로 치고 나가는데 표현이 아주 멋졌습니다. 네, 삼성 SDI 부사장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의 전고체 배터리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이미 파일럿에서 양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전해액을 액체에서 고체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이 훨씬 좋아지고 예.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밀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 충전에 훨씬 더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2027년에 황화물계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은 도요타가 더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자동차 메이커에 적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삼성 SDI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을 유지할 만한 어떤 동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까지 보면 자동차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해 나가면서 무식하게 투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또 이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재투자를 해 나가면서 전고체 시장을 선점을 한다.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예,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 것이냐? 예, 당연히 이제 피해를 보는 종목밖에 없는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어느 시점에 이건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야지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제가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를 보면 저점, 월봉에서 흐름, 일봉, 연봉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한 방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62만 9천 원
요거 외에는 딱히 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의외로 흐름이 좋아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또 랠리를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SK 에너지 아니 SK 이노베이션, SK 오늘 소유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서 매도를 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반등하면 예, 22만 9,5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때려볼 만하겠다. 뭐 이런 정도. 예,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수동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하니까 내가 이거 추적하고 있다, 매도 때려야지, 이런 것보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수동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하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그래서 항상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이 될 때 하는 걸로. 예, 요렇게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SM을 매도를 놓쳤다는 건데 그거 성공했으면 이틀 만에 따블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약간 불로소득에 가까운 운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서 조단위 적자가 난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이제 한 48%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나중을 생각하면 이제 저가 매수는 괜찮겠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저가냐 그러면 한 이 정도 가면 저가지 않을까? 55,000원 정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면 예, 이 60주선 통과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 예, 큐렉소가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끝났는데, 이 회사를 보면 이 로봇 관련된, 의료 로봇 관련된, 그래서 의료 기기로 이제 그 수술 로봇 양산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낸, 실제로 팔았던,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 이 회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냐,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그런 효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장은 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털었다는 흐름, 이 거래량과 이 고점에서 쭉 밀린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괜찮고 성장성이 높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적당히 하락해서 뭐 한 8,500원 정도 오면 이제는 살만하지 않을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